안녕하세요. 제천제일고등학교 교사 홍석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플로리시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이란 어떠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성분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분석 방법인데요. 제가 초기에 제작했었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분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리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중간 정도로 내려가다 보시면은 네트워크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아래쪽에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사실상 다른 거는 없고 이 안에서 세팅 값들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내가 지금 활용하려는 거와 유사하다 하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기본 틀인 베이직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보이고 있죠? 지금 여기 점 하나하나가 아마 학생들일 거예요.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학생이 크리스터라는 학생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여기 지금 중심에 들어오는 이 D로 시작하는 이 학생은 굉장히 많은 다른 학생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분석이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좋은 도구이기도 한데요. 이 데이터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데이터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왼쪽에 링크라고 되어 있는 칸이 보이고, 그 다음에 포인트라고 하는 칸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링크는 3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2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링크로 돌아가서 A, B열을 보시면은 source 그리고 targe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source는 Amon이라고 하는 학생의 기본 단위입니다. 자, 이 Amon이라는 학생이 그랜이라는 학생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대화의 횟수라고 할까요? 그러면 Amon과 그랜이라는 학생은 총 5번의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밑에 Amon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다른 친구랑은 31번 얘기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링크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구성성분과 어떤 구성성분이 얼마나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 자료를 입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소스 포인트가 A로 설정되어 있고 타겟 포인트가 B로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링크, 서로 연결되어 있는 횟수가 C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포인트에는 지금 학생들의 어떤 이름이 ID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링크에서 Amon이라고 하는 학생이 맨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내림차 순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mon이라는 학생이 있고요. 지금 이 Amon이라는 학생은 그룹 7번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ID가 A고요. 그 다음에 그룹이 B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Amon은 7번 그룹이고, Amon은 그랜이라는 학생과, 그리고 Amon은 샘웰이라는 학생과 31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Amon이 이 두 학생과 대화한 횟수인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림차순으로 봤을 때 Amon이 이제 대화를 당한 거예요. 존이라고 하는 학생이 Amon한테 30번 말을 걸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Amon이라는 학생은 자기가 직접 말을 건넨 친구가 2명이었고 말을 받은 학생이 이렇게 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프리뷰 버튼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Amon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은 위에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Amon의 그룹은 7번이었죠. 네, 7번 그룹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마우스 위에 이름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mon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Amon이라는 학생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5명의 학생과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의 깊게 보시면은 이 선들의 굵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선들의 굵기가 의미하는 바가 연결된 횟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다른 쪽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어떠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세팅은 포인트를 들어가시면은 각각의 노드, 점들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얘를 좀 키워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커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이름만 나오고 있는데 이 이름을 전부 다 보이게 하고 싶다 한다면은 여기서 All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다음처럼 이름이 모두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그래서 이 점들,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세팅을 바꿔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당연히 이것과 관련된 색깔을 바꿔주겠죠. 지금은 위에 그룹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에 대한 색깔이 이렇게 반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라고 하는 것은 이 학생들 간의 연결 관계를 조절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미니멈 값이나 맥시멈 값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어떠한 값을 이 링크의 굵기로 줄 것이냐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임의적으로 준 거고요. 요거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준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팝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Enable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를 딱 가져다 댔을 때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위에 글씨가 하나 이렇게 뜨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팝업과 관련된 기능입니다. 다시 삭제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Disabled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전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그룹, 여기 나와 있는 글씨인데요. 요거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얘를 이렇게 살짝 흔들어 주는데요.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학생들이 이걸 처음 딱 봤을 때 생동감 있게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래 기능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이해하신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께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인 형태의 네트워크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그래프를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수업에 적용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과학적인 요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그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데이터를 한번 잠시 보시면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제가 다시 바꿔놨는데요. 지금 토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심부에 들어와 있고, 토양이 미생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구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동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식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하고 식물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라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으시죠.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기본 세팅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이 네트워크 어떻게 제작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포인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들어가시면요. 제가 누가, 그룹, 중요도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는데, 누가는 이 네트워크에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대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총 8개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그룹은 지구과학에서 구름이 어떠한 지구계의 요소에 속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기권, 생물권, 수권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중요도는 제가 우선은 임의적으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ID, 각 요소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은 B로 설정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바로 C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라 요건 선생님들께서 임의로 조금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경우에는 이 토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느냐를 이런 중요도에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토양이 중요도가 높게 세팅되어 있어서 프리뷰 버튼을 눌러보면은 토양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을 한번 조금 높여볼까요? 식물을 중요도를 한 2 정도로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리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크기가 다른 것들에 비해 커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미지 버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이미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링크 버튼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네, 굉장히 쉽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느냐예요. A는 영향을 주는 대상이고요. B는 영향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름이 토양에 영향을 준다. 학생들이 이런 응답을 했으면은 그래, 구름 영향을 주는 요소, 토양 영향을 받는 요소구나,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동물이 토양에 영향을 준다. 미생물이 토양에 영향을 준다. 미생물이 해양에 영향을 준다. 이런 요소들을 쭈루룩 적어서 13개의 요소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소스 포인트를, 그러니까 기본이 되고 있는 점을 A에 뒀고요. 이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타겟,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소스에서 타겟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프리뷰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지금 구름에서 토양으로 가는 것은 있는데요. 토양에서 구름으로 가는 것은 없을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구름에서 토양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지만 토양에서 구름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교과에서 조금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제시가 되고 그 사회적인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연습을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회적 문제가 어떠한 객체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는가 하는 큰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네트워크 자료는 학생들 간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모둠 수업에서의 학생들의 참여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간의 질문 횟수를 적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멘토링 횟수를 적어 놓는다거나 하는 식의 학급 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지도를 그리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니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아이디어 고민을 해보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